청장이죠. 예. 저도 그 기사를 많이 봤는데 SNS에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데 그 화보 촬영, 특히 한복을 컨셉으로 한 화보 촬영이었는데 이 문제 때문에 상당한 논란이 있었고 급기야 국회에서 문화재청장을 상대로 이것이 과연 적절했는지를 묻는 그런 질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번 보시죠. 그 청장님이 단독으로 하신 겁니까? 대통령실에 보고하고 하신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추진단에서 활용국장과 그 여기서 요구한 것만 검토를 했고요. 저희들이 직접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과연 이게 대한민국의 한복입니까 이게? 예? 한복으로 보이세요? 근데 이제 보고 잡지의 네? 컨셉 자체가 좀 약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변형시키고 아니 하는 그러니까 그런 게 그럼 한복 문화 홍보라고 했는데 네. 세계적으로 이건 망신만 당한 거 아니에요? 이제 활용에 대한 좀 미흡한 이런 절차가 이런 그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청와대 이런 권역에 이런 문제는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이제 문화재청에서 개방 추진단을 맡고 있는 이상 책임지고 민주당 임종석 의원이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자 문화재청장은 관리비서관실과 청와대 국민개방추진단이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드린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협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저 한복 사진 지금 부적절하다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 임종석 의원의 판단인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뭐 해석은 가능할 것 같아요. 다만 문화재청장의 지금 현재 답변을 보면 문화재청장도 좀 미흡한 절차가 이러한 상황까지 만들었다. 제발 맞겠다라고 답변하는 것으로 봐서 이런 사진을 청와대에서 촬영을 해서 외부에 공개하고 세계적인 뭐 잡지에 기재하도록 하고 이게 적절하지 못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청와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는 것에 대한 명확한 어떤 그 컨셉이 아직 안 잡혀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그런 상황에서 저렇게 잡지사에서 요청이 왔을 때 그걸 너무 쉽게 수용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저기에서 촬영한 것이 적절했느냐 부적절했느냐를 떠나서 아무튼 청와대 활용 방안에 대한 조속한 그 어떤 규정 같은 것들을 마련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그 규정에 따라서 이제 진행이 될 일이 너무 섣부르게 진행되면서 이런 논란을 낳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여러 언론들에서 나왔지만 뭐 저 언론사나 거기에 모델들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저런 것들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이 있는 거고 국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임종석 의원님이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이 청와대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윤석열 정부에서 청와대는 문화예술 공간으로 변신하겠습니다만 제가 SNS 보다 보면 민주당에 몸담고 있는 분들은 우리가 다시 정권을 잡게 되면 다시 청와대로 들어가자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일각에서 또 민주당에 몸담고 있는 분 중에 또 어떤 분들은 제발 이러지 말자.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를 떠나서 광화문으로 가려고 하지 않았느냐. 청와대는 그냥 청와대 역사의 공간으로 남겨두자. 우리 정치사의 영역의 역사가 담긴 현장으로 그냥 놔두자. 또 이런 주장도 하고 있는데 이게 청와대가 문화예술 공간으로 바뀌는 게 맞는 건지 조금 전에 이 민주당에 몸담고 있는 그분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정치사의 산 역사 전시관으로 만드는 게 맞는 건지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여전히. 그 두 개의 컨셉이 지금 정리가 잘 안 됐기 때문에 저런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부에서는 그렇게 문화예술 공간을 그렇습니다. 만들겠다고 네. 보고는 했잖아요. 박보균 문화부 장관이 네. 대통령 업무 보고함으로 나서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베르사유 궁전처럼 만들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베르사유 궁전은 프랑스의 과거에 화려했던 궁전이지만 굉장히 큰 문화적 공간으로 많이 소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는 하나의 그 문화부의 어떤 그 업무 방향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지만 청와대는 또 이 경복궁과 중앙청과 같이 있으면서 사실은 한국 정치 조선시대 말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모든 정치의 모든 역사가 응축되어 있는 역사적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두 가지 컨셉을 어떻게 결합시키느냐가 아까 문화재청장이 답한 것처럼 청와대 개방 추진단에서 아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개방 추진단이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어느 일정을 가지고 이 국민들에게 돌려줄 건 돌려주고 또 문화 공간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역사 유적은 어떻게 보존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세밀한 로드맵이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 불쑥 잡지사에서 요청이 들어오니까 당연히 그럼 한복을 홍보하는 기회니까 허용을 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시행착오로 좀 생각을 하고 뭐 민주당의 문제 제기도 좀 받아들이고 그래서 문체부와 그다음에 청와대 개방추진단 그다음에 지금 그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건 대통령실의 관리비서관실이거든요. 이 관리비서관실에서 협의를 해서
최종의 좋은 안을 만들어서 대통령께 보고를 하고 결정을 해서 국민들에게 의견을 묻고 수렴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가 말이죠. 그 역사 그리고 교육의 현장이 돼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부모님들이 아이의 손을 잡고 네.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이런 어떤 나빴던 역사도 있고 이런 좋았던 역사도 있었는데 이곳 청와대가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들이 일을 하면서 이러저러한 일들이 있었던 곳이다. 라고 하는 어떤 교육의 현장이 되는 것.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문화예술공간을 만들어서도 그렇게까지 역사 교육의 현장으로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분명히 있어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두 분과의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까지 청와대를 과연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문화부가 보고한 내용은 있습니다만 청와대 개방추진단과 문화재청 다 같이 협의해서 정말 국민들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잠시 뒤에는 이준석 전 대표가 어제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을 했었고요. 많은 이야기